안녕하세요. 오늘 2015 개정미술 교과서 지도서 36강 진행합니다. 주제는 우선은 이제 미술과 표현 파트고 회화, 공예, 정각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채상이라든가 상감청자 제작 순서, 연리문이라든가 도자기 성형 방법 종류, 뭐 그다음에 뭐 도자기 장식 기법, 정각, 장법. 아무래도 시험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이 교과서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각 제작 순서, 뭐 변관, 뭐 이런 것들 바로 보시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이제 작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이제 방법의 이제 기법의 그 방법이라든가 그 명칭을 이제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 기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삼합채상이라고 하는데 흔히 채상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채상은 보시면은 대나무를 얇고 가늘게 쪼개 가지고 여러 색깔로 물들인 다음 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세우고 뱃살을 엮고 바구니 짜기 그 기법으로 완성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되죠. 되게 뭐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져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요것을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상이란 대나무가 얇고 가늘게 쪼개 빨강, 노랑, 파랑의 색깔을 채색해서 짜 만든 상자다. 즉 이 용도는 이 상자는 처녀의 혼속감을 담거나 여인의 반지꼬리 또는 옛 선비들의 그 궁중 야근 때에 입을 옷을 담아가는 데 쓰였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알고 있고 방법적인 거 명칭 방법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상의 특징은 아름다운 색상과 문양이 있으므로 염색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염색 기법은 식물성 염료를 사용하는 천연 염색으로 노란색 계열은 치자물, 자주색 계열은 마젠타 소목, 녹색은 쑥화, 홍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좀 상세하게 나오니까 요거 밑에 볼게요. 채취한 대에 마디를 잘 다듬어서 만들 작품의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쪼개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 치자 요건 좀 알아둡시다. 자, 노란색 계열의 치자, 붉은색 계열의 소목 홍화, 그 다음에 녹색 계열의 쪽물, 회색 계열의 먹물 요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요것만 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상자를 짜기 위해서 시대와 날대를 놓고 바닥잡기를 한 다음에 문양에 맞춰 가로 세로 엮어서 채상을 완성을 하게 된다. 뭐 좋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문창살. 사실은 뭐 겨울에 되게 추워요 이게.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는 그래도 보온이 된다고는 하죠. 그러면서 여름엔 시원하고 근데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추울 것 같고 격자문이죠. 그 다음에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상감청자의 제작 순서 요걸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성형을 하고 나서 어느 살짝 굳은 완전히 굳지 않고 살짝 굳은 상태에서 이제 무늬를 팝니다. 무늬를 파고 그 다음에 흰색 흙을 이제 상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흰색 흙을 바르고 상감하기 전에 이제 바르고 흰그 흙을 긁어내는 방식. 그래서 이제 상감이 되게 그 다음에 2차 무늬를 또 파고 붉은 흙을 또 바르고 한 가지 색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붉은 흙 긁어내기 그 다음에 초벌구이 그 다음에 유약 발라 재벌구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도자기 명칭 붙이는 방법은 도자기 종류, 무늬 넣는 방법, 무늬 이름, 도자기 형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을 그냥 살짝 볼까요? 이거 보시면 아가리는 작고 낮게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어깨는 넓고 당당하게 발달되었고 몸 아래쪽으로 가면 미끈하게 줄어들다가 바닥에 이르면 다시 밖으로 벌어져서 안정감이 있고요. 원 안의 학은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고 원 밖의 학은 아래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 이것도 자세히 안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죠. 예, 여기 원 안에 있는 것과 원 밖에 있는 게 이렇게 있네요.
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구름 무늬로 장식을 했고, 학의 진행 방향, 즉 시선을 위아래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착상이고, 운항문은 두 종류로, 하나는 어깨 굽까지 몸체 위에 6단으로 어긋나게 배치한 그 두 겹의 그 흑백 상감한 그 원 안에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바깥쪽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 안에 이렇게 원 안에 있는 것과 또 원 밖에 있는 것과, 그래서 방향이 위로 이게 성격하고 아래로 이렇게 성격이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런 구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구름문.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분청사기의 그 자기의 장식 기법인데, 인화기법, 조화기법, 박지기법, 철화기법, 귀활기법, 덤벙기법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걸 거고, 분청사기는 아무래도 고려청자의 기법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화기법 같은 경우는 작은 점이나 꽃무늬를 양각한 목재 틀을 이용해서 성형한 도자기 표면에 도장 찍듯이 표현하는 기법인데, 이게 상강기법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상강기법에서 고려청자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파가지고 거기다 상감을 했는데, 인화기법은 그 도장을 땅땅땅땅 양각으로 된 걸 땅땅땅 찍어가지고 홈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이제 백색토를 넣거나 그렇게 해서 상감을 하게 되죠. 조화기법은 전체 백토를 바르고 원하는 무늬를 음각으로 긁어내는 것이고요. 박지는 주변 배경, 무늬 외의 부분을 긁어내는 것이고, 철화는 계룡산 분청이라고 불리는데 철사 안료로 무늬를 그냥 그리는 것이고, 귀활은 그 붓 자체가 이제 귀활붓이 있죠. 그걸 회전판에 들고 굵은 귀활로 돌려서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비백적인 요소도 나타나고요. 덤벙은 그냥 담궈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작품도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작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연리문 작업입니다. 그래서 백도, 고화도, 안료, 투명류 이렇게 나오는데, 흙의 물성을 확장시킨 연리문 기법에 제작한 부분이다 라는데, 연리문은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섞어 가지고 반죽한 후에 형태를 만들어 마블링처럼 자연스러운 표면 장식, 흔히 대리석 느낌 나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흙의 물성, 흙이 가진 자연의 본래의 성질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연리문 작업을 시도하는데, 그래서 다른 종류 3개 흙들을 섞어서 약간 마블링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자기 성형 기법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콜링, 이런 게 이제 콜링이고, 그 다음에 펜칭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방식이 그림 도판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둥글게 만든 점토에다 한쪽 엄지손가락을 중시대고 감싸지고 점차 기벽을 얇게, 뭐 이게 돌림판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판 성형은 판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듯이 붙여서 하는 것이고, 물레 성형은 뭐, 그 다음에 주의식 성형은 사용 틀을 만들어서 흙물을 부어 가지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도자기 장식 기법이 있는데, 안료장식 초벌구이, 안료장식 초벌구이 후에 진사, 붉은색, 청화, 푸른색, 철사, 검붉은색 등으로 안료를 무늬를 그린 다음에 유약을 발라 재발을 하는 거고, 투각 기법, 기물을 성형할 때 날카로운 칼이나 구멍 뚫는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하는 방식이고, 상강 기법은 아까 했고, 인화 기법도 했고, 조화 기법도 했고, 박지 기법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정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도장을 새기는 것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글씨에 찍는 도장, 실험적 범위 차원을 높여 예술로 끌어올린 것을 말하는데, 정각 종류의 선명인, 호인, 사구인, 초영인, 뭐 이런 것들, 수장인, 감상인, 뭐 다 아는 것이죠. 그래도 요거 제가 시험 문제 저번 주에 냈죠.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팔 때 어떤 식으로 송현 1,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것도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오른쪽, 위, 아래. 그래서 홍다현, 글자가 3개일 때, 4개일 때는 1, 2, 3, 4. 그래서 오른쪽에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해가지고 오해린인데 인자를 하나 집어넣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 2,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위아래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1, 2, 죄송합니다. 오른쪽, 왼쪽이죠. 오른쪽 왼쪽. 1, 2, 3, 4. 그래서, 시계,
그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시험 문제 냈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더 물어보긴 했는데 이것은 결국 장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법 몇 번 나왔죠. 그래서 네모난 인장의 글자를 배치하는 것을 장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포치 성문이라고 하고 배자 포치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정각 순서, 인면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인면에 붉은 먹칠을 하고 인면에 인고 올리고 새기기, 뭐 교과서마다 뭐 중간중간 단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정각을 활용한 수제 도장인데 변관. 자, 변관은 뭐냐면 도장 옆에 장식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식으로. 원래 좀 고급진 도장들은 이렇게 옆에 장식이 돼 있죠. 그걸 변관이라고 합니다. 뭐 파각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서각이라는 건데, 자, 서각이라는 글을 새긴다는 말이고요. 글씨를 판에 붙여 서각칼과 망치를 이용해서 글씨를 새기는 작업이다. 그래서 특히 궁궐이나 사찰, 서원 등의 현판이나, 우리가 흔히 현판 작업을 한 걸 서각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서적 출판을 위해 목판 서각이 많이 제작된다. 그래서 음각, 양각, 음양각 같이 사용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엘리아슨, 많이 알려진 작가죠. 그래서 사라지는 시간의 형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명기구를 이용해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요소로 볼 수가 있죠. 기하학적으로 모호한 형태, 이거 아무래도 딱 봐도 기하학적이죠. 그래서 형태를 띄는 철골 프레임 안쪽에 조명을 설치하죠. 그래서 신비로운 빛이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빛이 나는가? 수많은 삼각형 황동판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삼각 황동판 표면에 비치는 반사 이미지들은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역동적으로 휘몰아치는 것 같은 빛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삼각판에 반사돼 가지고 빛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에 대한 어떤 요소보다는 되게 창작성이 강하죠. 그래서 아이슬란드계 덴마크 작가 그 엘리아스는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 한 명인데, 그 밑에 보시면 빛과 움직임, 거울을 이용한 착시 효과, 그 다음에 기계로 만들어진 유사 자연의 현상, 그리고 다양한 시각 실험 등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을 많이 했고요. 놓이는 장소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제 빛을 많이 이용합니다. 조명. 그래서 조각, 설치, 사진이라든가 회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자연철학 과학에 확장되는 폭넓은 작품으로 볼 수가 있대요. 네, 플래비는 뭐 많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형광등을 사용을 하고, 형광등의 단순한 선적 요소와 불빛의 조화로 신비한 공간감을 준다는데, 플래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라이트 아트에서 많이 보여지는 특징인데, 단순히 형광등에서 보여지는 빛이라는 것으로만 어떤 조형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해서 그 공간 자체를 작품화시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죠. 빛이 비춰지면 그 공간의 그 관람자들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라이트 아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니멀적 특징으로 본다면 형광등 자체가 발주예술의 일환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비개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어떤 미니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발주예술이잖아요. 그런데 플래비는 그 자체를 발주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공산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형광등을 그걸 통해 가지고 벽면에 일괄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니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크루즈 디에즈라는 작가인데 베네수엘라, 그래서 비엔날레에서 좀 알려진 작가고요. RGB,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에서 빛이 채워지는 세 개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혼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색에 대한 새로운 신체적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가 이제 RGB 컬러 같은 경우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공간적 분위기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착시, 환상, 그래서 색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색채의 빛을 비추면 하얀 벽면과 그곳에 등장하는 모든 물체의 빛이 비치는데, 투명한 그 빛의 띠가 겹쳐지면서 공간과 물체가 움직이거나 회전한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빛과 빛이 이제 겹쳐지면서 색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 색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산 혼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색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물의 주변 공간이 약간 움직임, 착시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트 아트는 60년대 일어난 미술 운동인데 광선의 물리적 기능에 따른 다양한 빛의 효과를 극적으로 살려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의도가 일어났고요. 라이트 아트는 키네틱 아트,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아트 같은 경우 키네틱 아트에도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그 키네틱 아트에서 빛을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니멀 아트는 원래 이제는 우리가 이제 플레빈의 그 미니멀 아트의 어떤 특성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념 미술은 워낙에 확장성이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해 키네틱 아트가 주로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면 라이트 아트는 그야말로 빛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에 까닭에 서로 다르며 그 발전 과정은 사뭇 다른 감각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생활 속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물론 달라요. 다른데 키네틱 아트 자체 내에서 이제 빛을 사용하면서 움직임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이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디에제 같은 경우도 그런 착시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키네틱 아트의 어떤 특성을 보인다라는 건데, 중심의 근본은 키네틱 아트는 운동, 움직임이라면 라이트 아트는 빛을 기본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생활 속의 일상적인 내용관의 모습을 그 참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받으면서 레이스의 작품처럼 팝아트를 구성하는 경향도 있고요. 콕세지 참 유명한 작가죠. 영국 작가고요. 2011년 프랑스 리옹 빛의 축제에서 공개된 작품으로 마치 종이들이 일순간에 바람에 의해 창밖으로 쏟아져 하늘로 휘날리는 듯 우아한 풍경을 연출하는 설치 작품. 이것도 역시나 LED 빛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데니스 파렌이라고 해가지고 CMYK 그래서 3D 프레임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착시를 일으키고 빛을 이용한 건데 LED를 사용하죠. 곡선과 직선이 연결된 형태의 금속 조형물에 LED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7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